하이퍼의 23번째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 리포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수 즉 코스닥 700포인트, 코스피 2000포인트가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지지라인대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행히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난주부터 상승된 이 상승 모드가 코스피 215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야 어느 정도 안정 추세에 자리 잡을 거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국내 뉴스를 좀 살펴보면 국내 주가는 국제금리의 영향이 크다고 여러 차례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제롬 파웰 국제의장 입에서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역시 다행인 듯한 뉴스입니다. 국제 간 무역 분쟁 관련해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큰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요즘에 새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 협상 관련해서는 미국의 고용률 하락, 그리고 멕시코에서 미국의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겠다라는 전제하에 멕시코의 협상은 좋은 방향으로 지금 마무리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반화웨이 정책으로 관련 대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국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비해서 상승세가 좀 더딘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국내 방한 일정을 조속히 확장해서 한한령과 관련한 분위기, 그리고 국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경기 지수들에 관련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기업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의 관련 삼성 최고 이사진들이 구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르노삼성, 강경도저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르노삼성의 파업 뉴스, 그리고 대통령의 일부 언급으로 좌파로 인식되고 있다라는 뉴스, 그 다음에 헝가리 국내 여행객의 대규모 사망사고, 고분양가를 둘러싼 정부와 민간의 갈등 등 사회 경제적으로 갖가지 이슈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뉴스 관련해서 뉴스들이 있었다라는 언급만 드리고 그로 인한 영향들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경제나 사회 전문가도 아니고 판단도 쉽지가 않고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팩트는, 우리가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을 때 향후 주가가 어떻게 흐를 거다라는 예측하기보다는 주가가 어떻게, 이런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올 때 주가가 어떻게 흐르더라라는 내용을 파악하는 게 지금의 제 위치로서는 최고의 주가 확인을 위한 학습 효과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두는 이 정도 하고요. 본격적인 리포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인 리포팅 전에 제가 올려뒀던 리포팅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존에 올려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12주차가 넘어서 그 이후의 흐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선은 이 표에 업로드 위 현재까지 최저가와 최고가를 표현하는 표를 하나 추가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업로드한 이후 12주차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상승 모드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보시면 여기 최저가에 5.8%라는 12주까지 보이지 않던 이 포인트가 보이죠. 결국에 뭐냐면 12주차 이후에 하락을 했다라는 모습, 이야기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10주차에 최고가를 찍었다가 현재 기준으로 최저가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18.1%, 결국에 12주차 이후에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상승률이 어마했죠. 그러니까 10주차에 67.6%까지 올랐다가 최저가 기준으로 18.1%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거의 차이로 따지면 거의 90% 가까이 되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0% 가까이 되나요? 80%에서 90%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런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지금 1주차부터 12주차까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주차에서 12주차까지의 내용에 10% 이상의 큰 상승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좀 이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1주차까지의
평균 상승률은요 5.5%고요. 오늘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까지 해서 총 17종목이고요. 1주차까지의 평균 종목은 5.5%, 그 다음에 2주차까지는 8.0%, 3주차까지는 7.5%, 4주차까지는 8.7%, 5주차까지는 10.2%. 이후 내용은 도표에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예림당, 출판회사죠. 다들 아시겠지만 Y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Y책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이라고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국내 7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하니까 대단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의 리포팅을 하는 이유는 이 Y책이라는 이 출판에 관련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계열 회사의 티웨이 홀딩스나 티웨이 항공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나춘호 씨고요. 위치는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연역은 1973년 도서출판 예림당을 창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91년에 예림당으로 법인을 전환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웨덱스 코리아에 흡수합병되어 주 예림당으로 변경. 그러니까 그 예림당에서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림당이 이미 그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는 웨덱스 코리아라는 회사에 흡수합병이 됩니다. 흡수합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호를 예림당으로 존치하게 되는 거죠. 여하튼 2009년에 이 웨덱스 코리아에 흡수합병이 되는데 이 웨덱스 코리아라는 회사는 1989년에 통신 및 전기전자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설립을 했다가 99년에 벤처기업 지정하고 코스닥 등록을 하죠. 그러나 이 관련 제조업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예림당을 흡수하면서 관련 사업을 통신 관련해서는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결국에 예림당으로 존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자회사 예림디지털, 예림아이를 설립을 하고요. 2011년에는 자회사 예림물류유통을 설립을 합니다. 2012년에는 그 게임 회사인 포켓게임즈의 지분을 인수하고요. 2013년에 티웨이 항공 드디어 인수를 하죠. 2018년에 예림아이, Y스쿨, 예림지탕을 흡수 합병합니다. 계열 회사에는 총 3개 종속사와 별도로 5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 종속사 중에 2개는 상장사이고요. 그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그 다음에 티웨이 에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에 주력 사업으로 PHC 파일, 건설에 활용되는 파일이죠. 반도체 패키징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그 매출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이 지분에 포함된 티웨이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티웨이 항공의 지분으로 대부분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는 티웨이 항공 그 예림당이 티웨이 홀딩스의 지분을 51.4%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티웨이 홀딩스가 또 티웨이 항공의 지분 58.3%를 가지고 있고, 티웨이 항공이 티웨이 에어 서비스의 100%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계열 회사에는 예림융합교육, 예림문고, 상원 D&I, 행간, 예림랜드 등 출판 관련한 계열 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수로는 총 주식수가 2,300만 주 가량 되고요. 100% 지분이 100%죠. 주요 주주로는 1,250만 주, 54.3%, 기타 소액 주주는 1,050만 주, 약 45.7% 가량 됩니다. 2003년도에 이익 소각 20만 주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건 합병 이전 사항이라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2012년에 BW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부 사채죠. 여기에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행사를 하게 돼서 210만 주를 추가로 드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BW라고 하면 본윈 워런트라고 해서 이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사채죠. 사채인데 어떤 사채냐?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향후에 어떤 책정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간단히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요 매출 요인과 업황 및 강점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매출은 대부분 그 항공운송 관련해서고요. 97%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인 티웨이 항공에서 발생하는 매출이죠. 기타로는 3%, 출판 매체 PHC 파일, 그 다음에 반도체 패키징에서 일부 소폭의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점 및 업황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항공 운송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국내 여객수 같은 경우는 최근 3개년 동안 연평균 7%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7.3% 상승을 했고요. 10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고성장의 산업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분담률 급증. 2015년도에 13.2%였다가 2019년도 1분기 32.2%, 거의 3배 가까이 성장을 했죠. 여기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좀 보시면 13.2%에 49.2%의 분담률 상태였다가 현재는 32.2%에 36.6%.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이 점유율까지, 분담률까지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당사의 경쟁 우위 요소. 국내선과 국제선을 취항하는 대구공항 진출. 2018년에 55%의 압도적인 점유율. 일반적으로 저가 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거점 항공을 두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항공사고요. 그 다음에 진에어 같은 경우는 청주공항이 그 거점 항공이고 거점 그 항공사 공항이고요. 그 다음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대구, 이스타 항공 같은 경우는 군산. 이렇게 별도의 지역 거점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국내 최대 케이터링 센터 인천공항에 확장을 했고요. 이로 인한 인프라로 인해서 차별화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자체 판매 채널, 사전 좌석 지정, 그 다음에 옆좌석 구매 서비스 등 별도의 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주요 체크사항. 저비용 항공사 간의 신규 진입, 그 다음에 비성수기 시의 매출. 뭐 아시겠지만 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겨울이나 여름에 뭐 아이들 방학이 낀 그 시점이죠. 그때 매출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죠. 그러고 있다가 봄 가을에는 매출이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매출 또는 2분기 매출과 3분기 매출이죠. 이 3분기 매출, 4분기 매출이라고 봐야겠죠. 2분기와 4분기 매출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간의 신규 진입. 현재는 지금 총 6개 저비용 항공사가 있는데 신규로 최근에 그 3개 항공사가 추가로 진입을 했죠. 에어 프레미아, 그 다음에 에어로케이, 플라이 강원 등 3개 그 저비용 항공사가 신규로 진입을 하였는데 이로 인한 그 매출 구도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저가 항공사의 경쟁 지도. 중국 저가 항공사에서 이제 국내에 어느 정도 이 진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만 국제 간의 거래에 의해서 운항 획수, 그 다음에 또 공항에서의 그 공항 슬롯 한계로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다들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별 재무 현황 비교. 제가 이 항공사별 재무 현황 비교를 하는 이유는 지금 상장된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티웨이 항공 관련한 이 예림당이라는 회사를 리포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8년 결산액과 그 다음에 2019년 1분기 기준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시총 대비율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2018년 결산액 대비해서도 물론 대한항공의 이 20.8%라는 이 시총 대비율이 있긴 했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률이 엄청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이 결국에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2019년 1분기 대비해서도 지금 보시면 11.3%로 타 항공사에 대비해서 월등하죠. 뿐만 아니라 그 매출액의 증가폭도 타 항공사 대비해서 비교할 수준이 아닌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티웨이 항공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재무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티웨이 항공의 재무 현황이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도에 41.8%, 그다음에 17년도에 42.1%, 18년도에 18.3%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1분기에는 지금 올해 1분기에는 2,474억으로 전년도 매출의 거의 한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 그다음에 4.2%, 7.4%, 5.5%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당기수익률 같은 경우는 1.5%, 5.6%, 4.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총액은 1,150억에서 16년도에는 소폭 하락을 했다가 17년도에는 2배 가까이 성장을 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업이익이나 그 매출액은 한 40% 가까이 올랐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올랐죠. 당기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러기 때문에 결국에 시가총액이 이만큼 올랐고요. 그리고 18년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18년도에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역시 동반 시가총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1분기에 소폭 올랐다가 다시 현재 기준으로는 좀 다시 빠진 상태입니다. 시총 대비 영업이익 당기수익률 보시면 그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 시총이 오르긴 했어도 결국에 뭐냐면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당기수익률, 이 재무 상황에 오르는 것보다 덜 올랐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1분기에 때 소폭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이 파란색으로 마이너스를 보이긴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보비율 646%, 682, 833, 1853 역시 어마어마한 수치로 오르고 있습니다. 보조재무지표 PER 49.3, 19.6, 10.9, 8.1 견고한 수치로 오르고 있죠. PBR 1.3, 1.16, 1.97, 0.5, 0.56 역시 대단한 수치입니다. BPS 3,764, 3,946, 4,706, 9,851, 1,361 17년에서 18년에 그 BPS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아마 다른 회사들 BPS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BPS가 순식간에 2배 이상 오른 종목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매출은 그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여객수 상승, 결국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항공 운송 산업의 성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지속적인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 증대로 인해서 이익 금액 상승 역시 예상이 되고요. 보조재무 지표로는 우량한 지표로 지금 초고속 성장 중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트 현황입니다. 주봉 기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차트에 제가 그 각각 저항선과 단기 추세선 같은 경우를 제가 좀 표를 그어놨는데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2017년에는 폭발적인 이익 성장에 힘입어서 주가 역시 이렇게 엄청나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하죠. 상승을 했다가 뭐 당연히 큰 폭의 상승이 오면 어느 정도 이 피로감이 쌓이게 마련이고요. 그렇게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에서 다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합니다. 저가 대비해서 저가에 13,650원이었는데 3,650원이었는데 그다음 15,000까지 올랐으니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죠. 4배 가까이 올랐다가 작년 주가 하락과 함께 또 엄청나게 하락을 합니다. 뭐 하지만 그 재무적으로는 절대 이만큼 떨어진 것이 아니죠. 이만큼 결국에 지금 주가 라인이 예전의 주가 라인과 비슷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데 매출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이익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에 굳이 뭐 추세선이나 그런 걸 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바닥 확인을 무조건 해야 되겠죠. 우선 이 시그널 자체로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주 예측을 살짝 해봅니다. 그래 이 지금 시점이 바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1차 저항선이죠. 이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올랐다가 다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모습은 1차 저항선 위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번 이 N자형 패턴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소폭 하락이 왔다가 다시 이 1차 저항선을 지지라인대로 해서, 저항선이 아니고 지지라인대로 해서 N자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2차 저항선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당연히 지금 보이시는 이 평선 자체도 당연히 골든 크로스가 나오겠죠. 이 골든 크로스 형상이 되고 나서 그리고 2차 저항선의 매물대를 뚫고 결국에 이 전주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 주가를 위한 주가의 적정성을 찾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단기 추세, 이 지수의 추세를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평선 관련 매매, 그리고 저항선과 이런 그 지표들에 대한, 여기 나오는 각종 그 도표에 나오는 이 지표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출판 매체주를 포장한, 실제로는 항공주죠. 항공운송 관련주죠. 관련한 예림당에 대해서 리포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즘에 제 유일한 그 즐거움이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그 다저스 유현진 선수의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그 2012년도인가요? 14년도인가요?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후에 최고를 누리다가 개인의 의도와 다르게 부상으로 인해서 2년간 고생을 하게 되고 결과론적으로 소속팀인 LA 다저스에도 피해를 주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모든 걸 극복하고 세계 최고 리그인 메이저리그에서 사이 영상 수상이 가능하다라는 내용까지 거론되고 있는 최고의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현재 9승 1패라는 최고의 승률뿐만 아니라 그 방어율 등등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서 1등을 노리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기록을 이어나가주길 바라면서 리포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10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청 그리고 구독과 추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